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AI 초강대국이 되겠다고요? 세계 최초로 AI 네이티브 국가를 선언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AI 반도체에 50조 원 투입, 국방 AI 데이터 센터에 GPU 5만 개 배치.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천명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AI 강대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산, 프로젝트, 타임라인까지 함께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내건 핵심 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지컬 AI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세계의 AI를 말합니다. 둘째,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GPU 독점을 깨겠다는 겁니다. 셋째, 국방 분야 AI 전환입니다. 전장을 AI로 지능화하겠다는 구상이죠. 넷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왜 AI 강국을 자처할 수 있는지 그 기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 현장에 로봇이 가장 많이 깔려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는 결국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야 실질적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공장에서 불량품을 자동으로 골라내고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짐을 나르고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AI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디지털 세계에만 머물던 AI를 물리적 공간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죠. 배경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산업 전 분야에서 AI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특정 고객사를 대상으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의 대표 기업이 휴머노이드까지 만든다는 건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삼성뿐이 아닙니다. 양팔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한국 기업들 손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이다 센서입니다. 한국 기업 솔리드뷰가 로보틱스용 초소형 저전력 라이다 센서 칩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체 학회인 ISC ECC 2026에서 핵심 기술을 발표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재혁 솔리드뷰 대표는 라이다가 로보틱스의 메인 센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레벨 4 자율주행까지 대응하는 차량용 라이다도 개발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의 두뇌,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AI 시장에서 가장 큰 병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비디아 GPU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비싸고 전력을 많이 먹고 공급도 부족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수출 통제까지 받고 있죠. 반면 한국이 밀고 있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는 다릅니다.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설계가 핵심이거든요. 정부가 여기 얼마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5년간 50조 원입니다. 토종 AI 반도체 기업 5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5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국방비에 맞먹는 돈을 반도체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배경은 부총리는 엔비디아 GPU의 고비용과 전력 소모 한계를 한국의 저전력 고효율 NPU 기술과 금융 지원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NPU 전문 기업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AI 관련 기업 중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퓨리오사 AI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퓨리오사 AI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 이후 국내외에서 투자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펀딩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라는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온디바이스라는 건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로봇의 칩 하나 넣으면 바로 AI가 작동하는 거죠. 이건 전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전장의 군사 로봇, 오지의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국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방 AI 전환입니다. 국방 통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GPU를 최대 5만 개 투입합니다. 5만 개면 웬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 수준입니다. 동시에 후계 국방 AX 선도 사업이 착수됐고 국방 AX 거점 기관 5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AI 전투 참모 시스템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투 상황에서 AI가 지휘관에게 최적의 전략을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육해공 무기 체계도 지능화됩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드론이 알아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KIST에서는 AI 로봇 병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의 AI 청사진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실현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직접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AI 비전은 대단하지만 데이터 센터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에너지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ASI 역량 강화, 둘째도 ASI, 셋째도 ASI. ASI는 초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GPU 5만 개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우라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돌릴 전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봇 밀도 1위의 역설입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걸 돌릴 에너지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없이는 AI 3대 강국 실현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공급망 리스크도 심각합니다. AI 반도체와 로봇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희소금속,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히토리의 63%, 텅스텐의 83%를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을 제한하면 AI 반도체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KAI 프로젝트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또 히토리 수출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로 돈이 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 핵심 영역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NPU입니다. 50조 원이 투입되는 영역인데 퓨리오사 AI를 비롯한 5개사가 직접적 수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면 관련 부품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라이다 센서입니다. 솔리드뷰처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동시에 공략하는 기업이 유망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국방용만 해도 GPU 5만 개 규모이고 민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투자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국방 AI입니다. 유럽계 선도 사업이 착수됐으니 관련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날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GTC 2021에 참가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AI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1위입니다. 기술적 기반도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연구 성과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3D 벌크 핀팻 반도체 기술로 IEEE 2025에 논문 3편이 채택됐습니다. IEEE는 전기전자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IP아보 국가에서 출원된 양자 컴퓨팅 특허가 9,162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수학,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물리법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AI에 탑재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빙판길에서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로봇 팔이 물건을 잡을 때 어떤 힘이 필요한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패턴 인식 AI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 세계를 진짜로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행력 문제입니다. 성공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50조 원 투자가 실제 양산으로 연결되고 에너지 인프라도 신속하게 확충된다면 한국은 진짜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 시나리오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투자금 집행이 지연되거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 못하거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핵심 인재가 실리콘밸리로 떠나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한국 대통령에게 AI를 강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AI가 ASI로 바뀌었을 뿐이죠. 7년 사이에 세계는 챗GPT 혁명을 경험했고 한국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KAI 네이티브 국가선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물리적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로봇밀도 1위, 반도체 강국, 제조업 DNA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공급망이라는 두 개의 아킬레스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잠재력은 그냥 잠재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앞으로 이 5가지를 꼭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첫째, 50조 원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입니다. 돈이 약속됐다고 실제로 풀리는 건 별개거든요. 둘째, 에너지 정책 변화입니다. 원전 재가동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셋째, 중국 희소금속 수출 통제 동향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퓨리오사 AI 등 NPU 기업들의 실제 양산 실적입니다. 기술 발표와 양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객사 확보 현황입니다.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면 시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KAI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 관련 종목들은 순식간에 움직일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결정적 신호가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 AI 양산 시작,
삼성 로봇 첫 출하, 에너지 정책 전환 같은 트리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